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0일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소위 노란봉투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헌법과 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계의 우려사항을 국회 환노위에서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는데요.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립되는 법안은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청년 창업가를 좀 모셨습니다.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자기개발 말고 자기창업의 저자 조빛나 자기창업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참 예뻐요. 조빛나. 빛이 많이 날 것 같다. 우리 스튜디오에 조명보다 더 많이 빛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름이 특이해요. 우선 우리 조빛나 소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자기창업연구소의 조빛나이고요. 일단 이 자기창업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자기창업은 나라는 창업 아이템으로 스스로 성공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창업을 할 때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창업을 한 다음에 기업을 경영하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 때에는 우리가 자기 개발, 나를 개발하는 자기 개발도 있고 또 나를 경영하는 자기 경영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빠진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나라는 아이템으로 창업하는 자기 창업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기 창업을 연구하고 또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하, 그 자기 창업 연구소.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이런 타이틀을 하나 갖고 사업자를 하고 있지만 참 특이한 아이템이어서 제가 생각했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뭐 재테크를 해야 되냐, 뭐 집테크를 해야 되냐, 뭐 이야기하면 저희 출연하시는 그 전문가들도 자기 테크를 하라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책을 냈어요. 아직 우리 조빛나 소장님, 조빛나 대표님 연배를 제가 좀 보니까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결혼하셨죠? 네, 네, 결혼하셨고 아직 아기는 없으시고. 네. 네. 근데 책을 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젊으신데 책을 내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뭐 특별하게? 네, 일단 이 자기 창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나를 평생 지키지 않는 뭐 직장이나 뭐 사업 이런 데 최종 성공 목표로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평생 성공하는 삶은 나로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그런 나로 평생 성공하는 삶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고 싶어서 책을 힘들게 쓰게 됐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혹시 창업 관련 학교를 좀 다니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창업대학원을 나와서 창업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아하, 창업대학원을 나오셔서 창업학을 하셨군요. 저도 사실은 책을 한 3권 썼어요. 제가 뭐 제 자랑 같지만 책을 하면서 써보니까 책 쓰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이게 써놓고 나면 뒤집어서 보면 또 어렵고 써놓고 나면 뭐 뒤집어서 보고 또 이게 맞는 말이야. 그리고 내가 다른 것보다 책에 남기는 글이라는 게 이게 평생 가요. 이거 특히 책을 내고 나면 뭐 ISBN 코드 같이 만들어가지고 도서관에 다 보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도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고 그리고 사실은 뭐 이제 석사 학위까지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학위 논문도 보면 참 창피한 적이 많아요. 이게 나중에 한 2, 3년 지나고 나면 내가 이 정도뿐이 못 썼나? 뭐 이런 게 많은데 혹시 책을 쓰시면서 좀 이렇게 각별하게 좀 느끼신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정말 힘든 여정이었고요. 그런데 책을 쓰는 과정에서 더욱더 자기 창업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이 자기 창업은 직장과 사업, 자산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자기 창업을 할수록 나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모든 일을 나를 위한 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진취적이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직장에서도 성공을 하게 되고요. 또한 제가 창업을 한 경험이 있는데 이 창업을 하면서도 또 자기 창업을 같이 하게 되면 이 창업의 모든 그런 경험과 지식을 나의 컨텐츠로 만들어서 또 전문성을 갖게 되고 그걸 나누면서 전문성을 갖게 되고 또한 내가 만약에 창업이 어려워지거나 또 접게 되더라도
그간 쌓아온 그 경험과 지식으로 또 자기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정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런 시대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네,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쓰면서도 확신을 했고 또 출간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자기 창업에 있어서 실패를 하더라도 뭐 자기 그 하나의 아이템 창업은 실패한 게 되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또 쌓인다. 그러니까 뭐 실패학도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대본 없는 거 자주 잘 여쭤보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대본 없는 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창업대학원 가서 좀 공부해 보시니까 어떤 게 좋던가요? 제가 이전에는 창업의 경험만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네. 경험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저한테 이제 창업 경험을 막 알려달라는 곳이 많아가지고 얘기를 하러 다녔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정말 맞을까에 대한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창업대학원이었는데 가서 창업학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니까 아,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업의 이론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걸 정리해서 이론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창업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런 경험과 지식이 같이 쌓이다 보니까 또 전문성을 쌓게 돼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예, 뜻깊은 그런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좀 세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 대본에 없던 네. 내용 그냥 드리는데 제가 늘 궁금했어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한 7, 8년간 학교 대학생들의 창업 강의를 하고 네. 뭐 자기 기획과 정신 강의를 하고 했는데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대학에서 그 공부만 하신 교수님들이 창업을 가르친다. 경험해보지 않고 그냥 책으로만 배운 창업이잖아요. 네.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창업대학원에 가서 사실 뭐 경제 배우고 무역 배우고 뭐 이래가지고 아, 이게 도움이 되겠어 했거든요. 예. 그런데 가서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이 창업을 할 때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창업 외에 다른 것도 굉장히 필요했었고 그렇지만 창업할 때 있어서 지식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실전 경험도 같이 쌓아서 더 전달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이제 와닿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골고루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골고루 필요하다. 네. 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따지는 것 같아갖고 네. 시청자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따지는 게 아니라 궁금했던 점을 좀 여쭤보는 거고 또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 드리면 경험해 주신 걸 대답해 주시니까 아, 창업대학원에서는 그런 걸 배우는구나. 그 무역학도 배우고 그럽니까? 네, 이제 다양하게 이제 창업에 필요한 것들 배워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도 처음에는 이런 걸 왜 배우지 했는데 배우면서 또 많은 것들을 이제 지식을 알게 되다 보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분야를 다 배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제가 우리 조빈다 대표님 그 경력사항을 좀 찾다 보니까 지상파, SBS에서는 창업 오디션의 최종 결승전까지 진출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네. 그거를 제가 보다 보니까 저희는 아직 경제 방송이니까 지상파에도 출연하셨는데 이때 저 창업 오디션 아이템이 뭐였어요? 어떤 거 갖고 하셨어요? 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 사용해봤을 법한 아이템인데요. 저는 휴게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화장실 분실 방지용 선반 겸 잠금 장치를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많은 분들이 소지품 분실을 하시는데 그런 분실을 예방하는 제품을 제가 실제 분실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런 예방하는 제품을 개발해서 창업을 한 경험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창업스타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나서 사실 바로 판매가 잘 안 됐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제품을 홍보한 덕분에 제품도 잘 알리면서 판매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 지금 저 사진을 보니까 네. 한참 젊으셨을 때, 죄송합니다. 젊으셨을 때 지금부터 몇 년 전 사진이시니까 네, 맞습니다. 한참 애띤 그 20대 우리 청년의 모습이신 것 같은데 그 아이템이 화장실 분실 방지용 뭐예요? 제품명은 쉘프락인데요. 네. 화장실 분실 방지용 선반 겸 잠금 장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화장실 분실 방지용 선반용 잠금 장치. 네, 이게 이제 선반이랑 잠금 장치가 하나로 되어 있어서 네. 그러면 그런 거네요.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 무슨 가방을 들고 들어갔다든가 핸드폰을 들고 들어갔다가 그냥 놓고 뒤처리하고 그냥 나와버려서 갔는데 이 물건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 문을 열 때
그 선반에 딱 잠금 장치하고 연결을 해갖고 맞아요. 아 이걸 딱 해서 챙겨야지만 낼수 나갈 있다. 수 있게 만든 아하 거여서. 그런 거셨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서 몇 등 하셨어요? 일단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국에 3,100개의 창업팀이 참가한 굉장히 큰 경진대회고요. 네. 매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K-스타트업이라는 경진대회를 또 하고 있는 대회인데 저는 이 3,100개의 창업팀이 참가한 대회에서 네. 최종 6위 안에 드는 이제 왕중왕전을 통해서 이제 최종 6위 안에 드는 수상을 하게 됐는데 5위 했습니다. 네. 아, 5위 하셨어요? 5등? 오위였습니다. 아, 네. 5등. 이 올림픽에서도 금운동 4, 5위는 원래 상장을 주는 그런데 5위 안에 들어가셨다. 근데 3,000명이 3,100개 그렇죠. 팀이 예, 뭐 그렇습니다. 3,100개 팀이 3,000개 팀이 참가했으니까 뭐 1인 창업도 있고 뭐 2인 창업도 있으니까 한 4, 5천 분들의 아이디어가 모여진 그런 대회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아까 좀 잠깐 띄워봐 주셨던 것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그 모델.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런 거네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열려 있을 때는 저렇게 이제 평평한데 네. 닫으면 저게 이제 선반이 돼가지고 네. 바로 이제 문을 열고 나가려면 내 물건이 저 선반 위에 있네 이렇게 해서 그걸 찾아갖고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맞습니다. 아이템이셨네요. 네. 아이템은 참 좋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잠깐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원래 저거 갖고 아이디어 갖고 시작을 하셨다가 영업이 잘 안 됐는데 이 그 오디션에 나간 다음에 좀 홍보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좀 그때 좀 상황 좀 얘기해 봐 주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이 창업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청년 상태에서 네. 뛰어들었는데 그렇죠. 저는 창업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리고 또 시장에 내놓으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개발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네. 시행착오가 그래서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시장에 딱 나가 보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제 아이템을 쉽게 구매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만났던 게 바로 그 창업스타 그 포스터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라도 나가서 내가 한번 홍보해보자라고 결심을 해서 나가게 됐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또 공중파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딱 언론 보도가 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연락 안 되던 이제 이 휴게소나 이런 관리자분들이 알아서 먼저 연락을 주시고 많이 이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그 대회 덕분에 저는 판매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빈나 대표님이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연락도 안 받아주던 분들이 저런 저게 이게 이제 방송국 주체가 아니라 K-스타트업 주체니까 맞아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제 같이 방송을 해주고 나니까 그거 보고 연락이 많이 왔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서름도 많이 겪으셨겠네. 그거 처음에 만드시고 맞아요. 그 만드셨을 때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진짜 창업하면서 저는 계속 창업하다 보니까 이게 지뢰밭을 지나는 것처럼 계속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었는데 일단 제품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금형을 수정하게 되는 그런 큰 시행착오가 일단 있었고 그 이후 제품 판매하고 난 이후에도 또 제품에 뭐 이런저런 AS들이 발생하면서 또 그런 다양한 또 시행착오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금형을 수정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모든 그 제품 만드는 데는 금형이 되게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금형 가격이 얼마나 했어요? 그때 가격으로? 이건 굉장히 좀 그냥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여기는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자리니까. 해외에서 네. 제조를 했고 베트남에서 네. 제조를 했는데 네. 일단 2천만 원 정도 처음에 제가 시행착오 겪었던 제품은 이제 그 정도 들었고 그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저는 제 생각만 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이제 막상 만들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가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3D 프린터가 네, 있어가지고 그렇죠.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창업할 땐 10년 전이었어가지고 그런 게 네. 없어서 그런 큰 시행착오도 겪었고 했습니다. 아하, 그게 10년 전에 본인이 이제 창업을 하겠다. 근데 잠깐만요. 취업하실 생각은 안 했어요? 이제 또 그 중요한 얘기도 좀 부분을- 제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요즘 네, 맞습니다. 청년 취업이 어렵다 그러고 네. 또 청년들이 요즘은 공무원도 잘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공무원 시험도 네. 요즘에 이제 한풀 꺾인 그런 분위기고 그다음에 대기업으로 취업을 하려고 그러고 맞아요. 뭐 그런데 그 당시에 취업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당연히 했고요. 저는 네. 취업도 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이제 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서 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창업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뭐 창업에 대해 아는 게 없어가지고 창업을 위한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창업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직장은 어딜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비즈니스 센터라는 데를 취업을 해서 많은 창업가들을 만나면서 창업을 배우고 또 직장 내에서 창업을 준비하면서 예, 그렇게 직장의 모든 일들을 저의 경험과 지식으로 만들었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서 직장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나를 위한 일로 만드는 이런 자기 창업을 그때 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도 제가 다 책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취업을 할 때에도 이런 급여가 목표가 아닌 경험과 지식을 목표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전략적으로 취업도 하셨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생계를 위한 취업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좀 현실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취업을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센터요? 맞아요. 아, 1인 창조기업들 많이 들어가는 그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소규모 예, 창업자들이 이제 그런 데 입주하는 취업을 공유 하셔가지고 거기서 많은 분들을 또 만나게 되면서 창업할 때는 어떤 점들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걸 하셨는데 상당히 그 어르신들 말씀을 하면 영리한 그 취업을 좀 하신 케이스 같네요. 근데 취업해서 진짜로 그분들을 만나시면서 느끼신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어느 물에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 비즈니스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맨날 창업자들을 만나고 또 직장에서도 저에게 계속 창업에 대해서 알려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창업에 대해서 이제 쉽게 접하면서 많이 그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창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는 그런 큰 경험이 된 것 같았어요. 네. 직장을 그렇군요. 통해서. 네. 직장을 어디 선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그 어디서 본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 코스닥의 기술 비즈니스 모델 창업으로 올라가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 대표가 그 세바신가 거기 나와서 네. 강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분도 본인이 기업에서 창업자를 도와주는 그런 업무를 하시다가 본인이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코스닥까지 올라가는 네. 그런 경우도 좀 있게 된다 보니까 역시 좀 많이 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오디션에 나가서 이제 오디션 얘기 잠깐 좀 여쭤볼게요. 오디션 네. 나가서 하다 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오디션 가서 느끼셨던 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3,100개의 팀들이 왔단 말이죠. 그럼 3,100개의 팀들이 오면 우리 조 대표가 보시기에도 야, 저 팀은 좀 만만치 않아? 저 팀 엄청 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오디션에 나가서 좀 느낀 거 어떤 거? 그냥 일반적인 거. 일단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일단 저는 이 아이템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았을 때 제품이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제품 알리는 데 초점을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진대회에서는 제품을 잘 홍보할 수 있게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점들을 가장 큰 많이 활용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도전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제품 홍보나 뭐 상금뿐만 아니라 사실 이 창업 경진대회는 이 경진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창업 전문가들로부터 피드백, 멘토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멘토링을 받을 때 정말 창업가는 혼자서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외롭기도 한데 그런 멘토링을 받으면서 정말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가야 하고 보다 어떻게 내 창업을 더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굉장히 많이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이제 예비 창업가분들에게도 꼭 지원 사업이나 창업 경진 대회를 이용하라라고 저도 또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경진에 보시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셨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또 배울 게 있다. 네. 그 가장 크게 좀 본인이 사실 저 팀이 1등이 할 것 같아. 뭐 그렇게 좀 위협적으로 느끼거나 우리 사실 그렇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저거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부러운데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거기서 완전 세척 가습기라는 이제 미로라는 완전 세척 가습기요? 네, 맞아요. 가습기를 이제 완전 세척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굉장히 필요로 했던 니즈를 잘 이제 만들어서 제품을 창업을 때 했었고 지금도 굉장히 큰 기업으로 발전을 해서 미로라는 이제 기업이 굉장히 크게 그때도 잘 봤었는데 그 창업 대회 이후에도 크게 성장을 해서 네, 지금도 굉장히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구나. 역시 말씀 듣다 보니까 완전 세척 가습기 그러니까 이게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맞아요. 우리나라가 한참 네. 지금도 들썩들썩했고 뭐 재판도 받고 처벌도 하고 뭐 그 돌아가신 분도 계셔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완전 그 가습기 살균제가 없이 완전 잘 세척해서 쓸 수 있는 가습기 맞아요. 아이디어. 야.
우리 그러면 조 대표님 그 아이디어 이거 뭐죠? 이거 분실 방지 분실 선반. 방지 네. 그 선반 이것을 해서 자 이제 창업 경진에 나가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고 배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 그동안 영업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데도 있고 있는데 얻으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막 만나기 힘들었던 분들이 막 연락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주로 어떤 데서 많이 연락이 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휴게소에서 소지품을 분실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네, 제가 거기서 분실해서 이제 아, 만든 본인이 거였기 때문에 잊어버리셨던 네.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일단 휴게소를 중심으로 영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엔 다 연락이 안 됐어요. 뭐 사실 네, 그렇죠. 정말 예. 딱 직면을 해보니까 예. 일단 만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렇죠. 힘들고 굉장히 이제 잘 응대를 해주시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네. 근데 이 대회에 나가고 나니까 먼저 막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때 대회 나가고 나서 다음 날 메일을 열어보잖아요. 예, 메일함을 그렇죠. 예, 그러면 메일이 막 30통씩 와 있어요. 아, 각 해외에서 막 한번 샘플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뭐 연락이 오고 또한 이제 저희 홈페이지가 막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고 네, 그런 경진대회 효과를 정말 톡톡히 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저기 사진 보는 것처럼 저런 거네요. 공공 화장실에 주로 공공 화장실에 네. 시공해서 이게 뭐 그 만나기 힘든 담당자들이 막 먼저 연락이 오고 네. 샘플 좀 보자 뭐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러셨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 그동안 이 창업하는 게 힘들죠. 너무 힘들고 정말 이 고객을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분실방지 선반 만들었을 때 저는 제가 분실을 했기 때문에 분실 문제를 해결하고 또 화장실 개수가 많으니까 그냥 그것만 해결해주면 정말 부자가 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고객이 달랐던 거죠. 네, 이 화장실 관리하는 분과 또 화장실 이용객 입장은 달랐기 때문에 판매가 어려웠어서 창업할 때 고객을 아는 게 좀 중요하고 또 정말 시장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뼈저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아하. 네. 우리 조 대표님이 창업 경진대회 나가 보시고 정말 뼈저린 깨달음을 느끼셨네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